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모든 논란 속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에 멈춰 섰다. 왜 이대호는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놓지 못했을까? 그가 느꼈던 마음의 아픔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신호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대호가 왜 불꽃야구 시즌2를 끝까지 지켜보며 아파해야 했는지, 그리고 정현수의 급등한 연봉이 그 아픔을 어떻게 의미로 바꿔놓았는지를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대호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았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선수의 재가치화 실험이었다. 그에게 이 프로그램은 은퇴 후 새로운 무대가 아닌 한국 야구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였다. 그래서 시즌1 영상이 통째로 삭제됐을 때 그가 느낀 상실감은 자신의 출연분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지워진 데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대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냉정한 선택이었다. 지금 불꽃야구에 필요한 건 분노나 변명 같은 감정이 아니라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였다. 시즌1 이후 이대호는 수십 건의 해외 제안을 받았다. 아시아리그 코치, 해외 캠프 지도자, 각종 야구 프로젝트 등 기회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불꽃야구를 완전히 손에서 놓지도 않았다. 떠나는 동시에 남겨두는 묘한 선택이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선수의 몸값을 다시 시장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까? 아니다. 바로 정현수의 사례가 그 증거였다. 그의 연봉은 100% 이상 인상됐다. 감동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었다. 구단은 감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데이터와 몸 상태, 훈련 밀도, 경기에서 드러난 태도를 본다. 정현수가 불꽃야구를 거친 후 실제 시장에서 재평가되었다는 건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검증의 장이었음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불꽃야구 시즌2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즌1 이도전과 실험이었다면 시즌2 능결과와 증명이었다. 이대호가 마음 아파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과정이 완성되기 직전에 중단된 프로젝트,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진짜 결과는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감정은 쉽게 움직이지만 구조는 숫자로 남는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중간 멘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대호가 불꽃야구를 지켜보는 시선은 개인의 아쉬움이 아니라 한국 야구 생태계 전체에 대한 실험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불꽃야구가 사라지면 한 명의 은퇴 선수가 기회를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끊긴다는 것을. 그가 끝까지 프로젝트를 놓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그 경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시즌2는 이제 단순히 예능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이다. 이 구조는 선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숫자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대호가 불꽃야구에 남아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의 커리어 전체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는 단순히 스타 타자가 아니었다. 롯데, 자이언츠의 상징, KBO 통산 타율0, 307의 괴물타자,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 오릭스에서 검증된 국제적 선수였다. 그런 이대호가 예능 포맷의 프로그램에 몸을 담갔다는 사실 자체가 파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능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야구 생태계의 리셋으로 봤다. 불꽃야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팬들은 전직 선수들이 나와서 공 던지고 치는 예능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대호는 그 안에서 구조를 봤다. 시스템을 다시 짜는 실험. 은퇴한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며 야구 시장의 흐름을 다시 순환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시즌1의 제작 방향부터 훈련 과정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참여했다. 단순히 출연자가 아닌 설계자였다. 현역 시절처럼 데이터와 구조를 분석하며 시청률보다 실전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순탄치 않았다.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을수록 비판도 커졌다. 기존 예능 포맷을 베낀 것 아니냐, 은퇴 선수들의 홍보용 콘텐츠 아니냐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럴수록 이대호는 말을 아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 안에서 프로그램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려 했다. 그는 카메라 뒤에서도 늘 같은 말을 했다. 불꽃야구는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즉 방송을 넘어 선수들이 다시 경기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정현수의 연봉 급등은 그 출발점이었다. 시장이 프로그램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정현수는 시즌1에서 무명의 타자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 집중력, 훈련 루틴이 완전히 바뀌었다. 불꽃야구가 끝난 후 그는 실제 구단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단순한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선수로 돌아온 사례였다. 이 사건은 업계의 시선을 바꿔놓았다. 스카우트들은 더 이상 예능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훈련 데이터, 경기 기록, 그리고 경기 중 움직임의 질을 봤다. 그리고 거기서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대호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았다. 해외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는 그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지금 나가면 편해지지만 불꽃야구는 끝난다. 그가 주변에 했던 말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불꽃야구가 단 한 시즌으로 끝나면 그것은 일회성 감동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 번째 시즌이 성공하면 그것은 제도가 된다. 선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구조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대호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냉정하게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그 제도화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이 스스로 증명하도록 기다렸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동시에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시즌2의 첫 회가 공개된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메시지였다. 이제 결과로 말하자. 그의 계산은 정확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현수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다. 한때에는 프로그램 출신 선수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실전 무대에서 재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 시즌1의 무대는 그에게 단순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야구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정현수는 시즌1 당시에도 눈에 띄는 스타는 아니었다. 화려한 말솜씨나 드라마틱한 스토리보다 묵묵히 훈련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이대호는 그를 주목했다. 결국 야구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그가 제작진에게 했던 말이었다. 실제로 정현수는 프로그램 내내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가장 늦게 나갔다. 카메라가 켜지지 않은 순간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방송을 넘어 실제 시장으로 이어졌다. 시즌이 끝난 뒤 한 구단의 스카우트팀이 불꽃야구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경기 중 스윙 타이밍, 송구 정확도, 경기 집중도를 평가한 결과 정현수의 훈련 루틴이 프로 수준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그에게 연락이 갔고 테스트에서 통과, 연봉은 2배 이상 올랐다. 이 사건은 불꽃야구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전까지는 단순히 은퇴 선수의 재도전 예능으로 인식되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검증된 성장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대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미소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였다. 그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다. 숫자가 대신 말하게 했다. 정현수의 성공은 곧 시스템의 성공이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는 시장을 설득했다. 구단은 더 이상 예능을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서 나온 훈련 시스템과 성장 데이터를 주목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꽃야구는 더 이상 예능이 아니게 되었다. 불꽃야구 시즌2의 방향도 이 시점에서 바뀌었다. 제작진은 화려한 연출 대신 훈련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실제 야구 캠프를 기반으로 한 합숙, 전문 트레이너 투입, 경기 중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까지 이제는 시청률보다 결과가 우선이었다. 이대호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원했다. 그는 현장을 떠났지만 철저히 구조를 지켜봤다. 결과가 나오면 나의 역할은 끝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작진에게 남긴 말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야구인으로서의 결론이었다. 자신이 아니라 시스템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정현수의 연봉 상승은 단 한 명의 개인 성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첫 번째 구조적 결과였다.
프로그램의 의도가 현실에서 증명된 순간 모든 논란은 방향을 잃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달라졌다. 이게 누구를 닮았는가가 아니라 이게 누구를 성장시켰는가로 바뀌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언론의 헤드라인을 넘어 한국 야구 생태계 전체에 의미를 남겼다. 불꽃야구가 선수 한 명의 인생을 바꿨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대호는 이대호가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던 이유는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한 전략이었다. 그는 알았다. 감정적으로 싸우면 언론의 주목은 받을 수 있지만 구조는 무너진다는 것을. 불꽃야구가 진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호소가 아니라 결과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기다림을 택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시즌 1 영상들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다. 시청자들도, 참가자들도, 그리고 팬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대호는 그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부적으로 제작진과 남아있던 선수들을 설득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증명하면 다시 돌아온다. 그의 신중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때로 답답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구조적 증명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말이 아닌 선수의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철저한 계획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현수의 연봉 인상은 이대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감정적 투쟁이 아닌 실력과 결과로 불꽃야구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이제 시즌2는 완전히 다른 시점으로 향한다. 더 이상 포맷 논란이나 법적 문제가 중심이 아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이 시스템이 선수의 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가? 다. 이대호가 아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 불꽃야구는 외부 논란 속에서 멈춰섰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과정이 끊긴 것이다. 그의 침묵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었다. 화려한 언론 인터뷰 대신 숫자가 쌓이기를 기다렸다.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세상이 다시 불꽃야구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런데 기다림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정현수의 살해 이후 몇몇 아시아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불꽃야구의 편집본을 분석하며 훈련 과정이 진짜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일본과 대만, 심지어 동남아 야구연맹 관계자들까지 프로그램의 구조에 주목했다. 예능이 아닌 현장형 육성 시스템이라는 점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이대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꽃야구는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구조예요. 그 말 속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불꽃야구가 누군가의 인기나 상징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장 구조로 자리 잡기를 바랐던 것이다. 시즌2는 그 철학의 시험대다. 스타 시스템이 사라지고 대신 선수 개개인의 결과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더 이상 누가 출연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성장했는가가 중요해졌다. 이대호가 선택한 침묵은 그래서 가장 큰 메시지였다. 그는 불꽃야구의 얼굴이 아니라 불꽃야구의 그림자가 되었다. 빛보다 구조를 남기려 했던 그의 결정은 지금 돌아보면 가장 냉정하고도 정확한 선택이었다. 그의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이 완성되기 직전 끊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기다린 결과는 결국 숫자로 돌아왔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이 아닌 시장의 평가로. 그리고 그때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미래의 리그로 불리기 시작했다. 불꽃야구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즌1이 감동과 서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시즌2는 철저히 결과와 시스템을 향해 움직였다. 카메라가 포착하는 건 이제 눈물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훈련의 밀도와 경기의 질이었다. 제작진은 시즌2를 준비하며 명확한 방향을 정했다. 이번엔 포맷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다. 그 말은 곧 이대호가 남긴 메시지의 연장선이었다. 예능적 장치보다는 실제 구단 시스템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텝진은 선수들의 체력 데이터와 피칭 분석을 도입했다. 각 경기마다 전문 코치가 훈련 기록을 체크했고 참가 선수들은 실제 리그 수준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 변화는 프로그램의 본질을 바꿔놓았다. 시즌2는 단순히 보여주는 야구가 아니라 만드는 야구가 되었다. 결과로 말하는 구조, 즉 프로야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실험이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대호의 철학이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지 않았지만 설계의 흔적은 모든 장면에 남아 있었다.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 자신에게 주문처럼 되뇌는 한 문장. 결과로 말하자 시즌2에 참여한 선수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즌1의 정현수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경기에 임했다. 그 중에는 실업리그 출신도 있었고 부상으로 경력을 잃은 전직 선수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불꽃야구가 마지막 기회라는 믿음이었다. 훈련은 혹독했다.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스케줄. 카메라가 꺼져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것을. 제작진은 이런 현장의 에너지를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생생하게 드러냈다. 땀과 실수, 그리고 실패조차 편집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꽃야구 시즌2가 던진 선언이었다. 진짜 성장에는 편집이 없다. 이런 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전혀 다른 감정을 주었다. 시즌1이 감성이라면 시즌2는 몰입이었다. 팬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선수의 하루하루를 함께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불꽃야구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신 한국 야구의 새로운 경로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각종 스포츠 커뮤니티와 전문가 포럼에서도 예능이 아니라 육성 모델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늘어갔다. 이대호의 계산은 정확했다. 그는 떠나 있었지만 그의 철학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 연출이 아닌 성과. 그것이 시즌2가 보여준 전환이었다. 그리고 이 전환은 해외에서도 반응을 불러왔다. 일본, 대만, 동남아의 구단 관계자들이 시즌2의 경기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건 포맷의 복제가 아니라 리그 구조의 실험이다. 그들의 평가는 놀랍도록 일관됐다.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예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련의 진정성을 세계가 바라보는 실험장이 되었다. 이제 불꽃야구는 스스로 묻는다.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경기장 안에서 써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경로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이대호.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야구 그 자체였다. 시즌2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불꽃야구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가 출연했는가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진짜 효과를 내는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경기장 안에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참가 선수들의 피칭 속도는 평균 5km 이상 상승했고 타격 정확도는 시즌1보다 17% 향상됐다. 단순히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팀 전체의 완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 데이터들은 방송을 넘어 실제 프로구단의 스카우트 라인으로 전달되었고 몇몇 선수는 테스트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이대호는 이 소식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여전히 공식 석상에서 불꽃야구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대신 제3자의 평가, 즉 시장이 대신 말하도록 했다. 결과는 결국 숫자로 돌아온다. 그가 늘 강조하던 신념이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감정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다. 불꽃야구가 특정 인물의 인기나 화제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완성의 형태였다. 그래서 그는 불꽃야구를 두고 마음 아파했다. 시즌1이 중단됐을 때의 상실감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폐지가 아니라 구조적 실험의 중단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 끊긴 과정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기다린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정현수의 연봉 상승이 그 첫 번째 신호였다면 시즌2의 시스템 데이터는 그 신호를 확증으로 바꿔놓았다. 구단이 움직였고 시장이 반응했다. 이제 불꽃야구는 존재를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확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라이브 경기, 해외 캠프, 협업 훈련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다. 더 이상 예능일 뿐이다 라는 비판은 설 자리를 잃었다. 해외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지 넘버웹은 불꽃야구를 한국 야구가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리빌드 플랫폼이라 평가했고 대만의 ESPN 파생 채널은 감동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득하는 프로그램이라 분석했다. 그 시점에서 이대호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보여주려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한 명의 스타가 아닌 한 세대의 야구를 바꾸는 시스템. 시즌2가 끝나면 그는 아마 더 이상 불꽃야구의 중심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프로그램의 철학 속에 새겨졌다. 이제 불꽃야구는 질문을 바꾼다. 존재할 수 있는가에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로. 그 변화의 순간 이대호의 침묵은 완전한 해답이 되었다. 그는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건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니라 야구의 미래였다. 결국 불꽃야구가 보여준 건 단순한 경기의 승패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실험이었다. 이대호는 그 실험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완성의 증인이었다. 감정이 아닌 계산, 개인이 아닌 구조. 그것이 이대호가 끝까지 불꽃야구를 놓지 못했던 진짜 이유였다. 그리고 지금 그 계산은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숫자로, 데이터로, 그리고 결과로. 불꽃야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증명